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현역 국회의원의 자질을 검증해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물의, 전과 기록, 부동산과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분석했는데요. 인천 국회의원 13명 중 7명이 한 건 이상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인 기자입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제21대 현역 국회의원 자질을 검증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이 내세운 기준은 크게 불성실한 의정활동과 도덕성입니다. 인천 지역 현역 국회의원을 살펴보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은 2명,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의원은 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주식을 과다 보유한 의원은 3명이고 2명은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 지역 국회의원 13명 중 7명이 경실련 기준 1건 이상 해당했고 2명은 2건 이상, 1명은 3건 이상 해당했습니다. 특히 경실련은 항목 3개 이상 해당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자질 의심 의견을 냈습니다. 이 명단은 사실 바로 공천배제라는 것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만 각 당에서 좀 더 철저한 검증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명단에 제출하고 이제 오늘 공개한 이후에 자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또 더 세밀한 공천배제 기준을 만들 것이고 경실련은 이번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치권의 공천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강력범, 부정부패, 성폭력, 불법 재산 증식 등 11대 공천 배제 기준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각 당은 높은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하여 정당한 후보자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나라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경실련은 다음 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최종 공천 배제 명단을 발표하고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투명한 공천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리입니다. 인천시는 검단과 영종, 재물포구 신설을 담은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죠.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시민사회는 연내 법안 통과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혹시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은 연내 처리를 위해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행정구역 개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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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민단체 총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인천시 행정은 1995년에 만든 2군 8구 체제입니다. 인구가 64만 명이 늘고 신도시 개발로 생활권도 바뀌면서 그에 맞춰 2군 9구로 개편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구 내륙과 동구를 재물포구로 통합하고 검단구와 영종구를 신설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문턱만 넘으면 되는 상황. 시민사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행안위가 지난 24일 해당 법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숙려 기간을 이유로 심의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처럼 중구와 서구는 지역 내 지리적, 생활적 분리로 주민 불편이 크고 행정 효율성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신도시 개발 등으로 도시 환경이 크게 변하는 등 원활한 행정 서비스 제공과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이슈로 부각한 메가시티 논란이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미칠 영향을 주목합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법안이 22대 국회로 넘어가는 건 아닌지 우려합니다. 12월 국회를 넘기면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되고 곧 총선 전국에 돌입하게 됩니다. 즉 김포시의 서울 편입, 경기도 분도 등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22대 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안은 12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김교훈 행안위원장은 정부안이 늦게 올라왔고 15일간의 숙려 기간 등의 절차를 거치느라 상정되지 못했다며 빠른 법안 처리를 위해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공청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 잘 염두에 두고 일정을 최대한 빨리 해보려고 하는데 간단치가 않네요. 이게 12월 안에 해결을 하려고 난 그러는데 일정이 이렇게 좀 빠듯해요. 국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안이 의결돼 법률이 제정되면 인천시는 가칭 구 설치 준비단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개청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지난 6월 LH와 인천시가 청라시티타워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후속 조치로 LH가 공사비 산정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이 타워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제출한 용역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청라국제도시 랜드마크로 추진 중인 시티타워 건설 사업. 하지만 공사가 중단된 지 오래입니다. SPC와 계약을 해지한 LH는 지난 6월 인천시와 청라 시티타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 주체인 LH가 직접 시공사를 선정해 건설하고 건설 후 인천경제청에서 타워를 관리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시티타워 외관과 높이 448m도 그대로 유지해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LH가 6월에 바로 진행하려던 공사비 산정 용역이 지연됐습니다. 전관 이후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토부가 LH의 공사 계약과 용역 발주를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11월 초 업체를 선정하고 13일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용역은 공사비 산정과 입찰 안내서 작성 두 가지로 기간은 1년입니다. LH 관계자는 늦어진 만큼 용역을 빨리 진행해 6개월 안에 결론을 내고 내년 하반기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인천경제청이 추진하는 용역은 제동이 걸렸습니다. 타워 관리 운영과 부지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 8억 5천만 원을 신청했지만 시 예산부서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용역 사업 같은 경우에 사전에 합술용역 심의를 하거든요. 시 전체적으로요. 예, 거기서 재검토라고 결과가 나와서 사전 심의에 의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시는 9월 말 심의 당시엔 LH의 용역이 지연되던 터라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며 LH의 향후 진행 상황에 맞춰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추경 예산에 다시 용역비를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검단 주민들이 지난 11일 김포시 소각장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 투표를 여는 행사를 한 데 이어 지난 24일 처음으로 시민들이 김포시청 앞을 찾아가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포시의 소각장 설립 방안은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기 위한 꼼수로 봤습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김병수 김포시장 각성하라! 검단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김포시청 앞에 섰습니다. 김포시가 추진하는 소각장 후보지가 검단 근처인데다 수송로가 검단을 지나면서 주민 피해를 걱정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반열인 2,600만 명이 매일 사용하고 버린 쓰레기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몇십 년간 더 이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특히 소각장 건설이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으로 이어질지 우려합니다. 그 매립지 종료에 대한 그 기관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건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도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전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뭐 지금 현 정부에서 환경에 대한 부분이 너무 좀 낙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구 지역 정치권과 검단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 하지만 김포시는 소각장 건설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오는 28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구상입니다. 검단 주민들의 후보지 변경 요구엔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소각장에 대한 후보지를 접수를 하신 거고 그 후보지 3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후보지를 변동한다는 건 사실 지금 저희가 그렇게 될 거라고 다 대답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검단 주민들은 반발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검단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와 국회, 대통령 집무실을 차례대로 방문해 반대 집회를 연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2001년 개항한 이후 글로벌 허브 공항으로 성장했습니다.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맞춰 앞으로 제5활주로와 제3여객터미널까지 건설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성장의 이면에는 항공기 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BTV는 피해 실태와 문제점, 대책을 연속 보도합니다. 첫 순서로 그 실태를 보도합니다. 먼저 밤낮 없이 뜨는 항공기 때문에 일상생활조차 힘들다고 호소하는 주민들을 이정윤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장봉도의 한 펜션. 이 펜션은 사실상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 때문인데 악몽이 시작된 건 지난해 4월부터입니다. 갑자기 펜션 위로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밤낮 없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고통을 호소한 건 펜션에 머무는 손님들도 마찬가지. 결국 환불 요청이 잇따랐고 현재는 손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 손실도 크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일상생활입니다. 공항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두통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민원과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이 울려. 그래도 이게 정말 손님들이 못 잘 정도라고 자기 필재로 적어주고 간 게 많아요. 저희는 이렇게 환불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도저히 못 있겠다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거로는 손님들이 안 와. 이거 주민들이 살 정도가 아니야. 이거 정말 이거는 정부에서 이거 무슨 대책 안 세워주면 우리는 정말 못 살아 여기서. 장봉도 주민들은 집이 감옥이나 다름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비행기가 지나갈 때는 대화도 전화 통화도 힘들고 창문조차 열어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행기가 많이 다니는 여름철에는 고통이 더합니다. 견디다 못해 올여름 처음으로 에어컨을 구입한 정정자 씨. 더 이상 참기 힘들다며 아픈 몸을 이끌고 집회까지 참석했습니다. 아주 전화도 마음대로 못해. 잘 안 들리니까. 그래서 지금 카텐을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시끄러우니까. 아유, 난 대장암 수술해서 아픈 사람도 간 거야, 거기를. 내가 이러니까 안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시끄러워 잠을 못 잤는데. 그러니까 가는 거지. 취재진은 비행기가 얼마나 자주 지나가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성수기가 아닌데도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쉴 새 없이 마을을 통과합니다. 16분 동안 비행기 8대가 지나갔는데 2분의 1대꼴입니다. 주민들은 항공 수요가 증가하는 봄이나 여름철 성수기 때는 20-30초에 1대꼴로 꼬리에 꼬리를 물 정도라고 말합니다. 특히 주민들의 고통은 밤낮이 없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5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이 인천공항은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낮 시간뿐만 아니라 이 밤 시간대와 이렇게 새벽 시간대에도 비행기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소음 때문에 잠조차 제대로 이룰 수 없는 주민들. 그 고통은 말로 표현 못할 정도입니다. 새벽 시간에 저공 비행을 하는 화물기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정보 비행기라 그러나요? 그런 종류의 비행기가 다니는 것만큼 소리가 엄청납니다. 이용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화물 운송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운행 횟수가 점차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비행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들은 고통을 많이 호소하겠죠. 어민들도 공항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봉도 어민 220여 명은 백합과 바지락 등 폐류를 채취하는데 이들이 활동하는 어장은 비행기가 관통해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어민들은 비행기 소음 영향 때문에 어획량도 크게 줄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여름 어획량은 120톤에서 올 여름에는 70톤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거기를 나가서 7시간, 8시간을 상주를 하면서 그 소음을 직접 머리통으로 느끼고 들으면서 피해를 보면서 바지락을 찾고 있는 거죠. 우리 어민들은 어족 차원이 대대손손 해왔던 것처럼 없어지지만 말게 보충을 해주든가. 글로벌 공항으로 발돋움한 인천국제공항. 하지만 장봉도 일부 주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등고선이라고 거놓고 지금 주민들 보고 참아라 그러면 말도 안 되잖아요. 세계적인 허브공항이 무슨 세계적인 허브공항이에요. 이렇게 조그만 섬 하나도 다스리질 못하는 허브공항이에요, 그게.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북도면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장봉 1리와 3리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호소합니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는데 인천공항 4활주로 이용량이 증가한 시점과 일치합니다. 4활주로에서 뜨고 내리는 비행기가 장봉도 위를 지나는데 이용하는 항공기가 늘면서 소음 피해도 증가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봉 1리와 3리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초부터입니다. 이 시기는 인천국제공항이 기존에 사용하던 활주로 보수 공사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활주로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시점과 일치합니다. 1활주로에서 비행기가 떴다면 2개 활주로가 공사를 하게 되면 옆에 활주로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옆에 활주로라고 보면 내가 이동하는 경로가 좀 달라지거든요. 인천공항에는 총 4개 활주로가 있습니다. 이 중 개항 초기부터 사용했던 1, 2활주로는 지난해부터 차례로 재포장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들은 3, 4활주로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별 운항 현황을 보면 이런 사실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021년 인천공항의 전체 활주로 이용 횟수는 13만여 회로 그중 1, 2활주로 이용 비율이 93%에 달합니다. 반면 3, 4활주로 이용 비율은 6%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1, 2활주로 재포장 공사가 시작된 작년부터는 3, 4활주로 운항 비율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4활주로의 경우 2021년 이용 횟수 8,000회에서 지난해엔 4만 회, 올해는 8월까지 5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4활주로에서 뜨고 내리는 비행기가 장봉도 위를 지납니다. 비행기 운항이 늘면 자연스레 항공기 소음도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존의 소음 피해가 적던 지역까지 항공기 소음 피해가 증가했다고 주민들은 토로합니다. 우리가 그 1, 2차로 다닐 때는 이렇게까지는 시끄럽지가 않았는데 3, 4차로부터 지금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피해를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광고 방안을 공항에서 나오셔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뭐 장봉 땅 이쪽 저쪽 보시면은 다 사방팔방 다 날라요. 동서남북으로. 인천공항공사의 대책은 뭘까? 주민들이 주목하는 활주로 공사에 대한 설명회는 지난해 11월 개최한 한 차례가 전부입니다. 당시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은 50명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설명회가 열리는 것조차 몰랐다며 인천공항공사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다들 일어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웬만하면은 공항도 살고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되게 그동안 지내왔는데 이제는 강도가 심해지고 여기에 대한 불편함을 이제 몸소 느끼니까 이제는 안 된다 하면서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집회하고 한 목소리를 같이 내기 위해서 같이 일어서서 같이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변화를 보면 이제는 정말 여기가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미추홀구 전세 사기 입주민들이 이제는 단전과 단수를 걱정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피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28일에는 아파트 주민이 이용하는 승강기가 멈춰섰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추홀구의 한 공동주택입니다. 75세대가 사는 이 아파트의 승강기가 갑자기 운행을 멈췄습니다. 운행이 안 돼서 어제는 어떻게 이용하셨어요, 그러면? 걸어서 올라갔어. 걸어서 계속 하루 종일요? 그냥 올 때도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건물의 승강기 운영이 하루 동안 중단되면서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15층을 꼬박 걸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몇 층 사시는데 오라는 데도 혹시 보이나? 10층? 나랑 같이? 제가 알기로 2회 이상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택배 들어와 있고 그러면 가지고 올라가고. 지난 5월 중순에는 일주일이나 승강기가 멈췄다고 하소연합니다. 응급 환자를 구조하러 온 119 구급대원들도 곤욕을 치렀습니다. 제가 그때 뽀뽀 나가가지고 119가 왔는데 저게 안 되잖아요. 119 구급대원이 10층까지 걸어서 올라오고. 최근엔 승강기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로 된 운행금지 스티커도 붙었습니다. 직위는 물론 운행금지 날짜와 불합격 내용 등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취재 결과 행안부와 미추홀구에선 이런 스티커를 발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미추홀구는 8월 말에 해당 아파트 승강기의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돼 운행 중지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간이 초과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제가 운행 정지를 공문이 나간 거고요. 발급을 했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안 붙어져 있다면 운행 정지 표지를 다시 발급을 하는 게 맞고. 결국 승강기 안전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관련 법상 승강기 운행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 그렇다면 왜 관리업체는 안전점검을 하지 않는 걸까? 입주민 절반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승강기 안전점검 비용을 낼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해당 스티커는 관련 기관에서 붙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기검사를 안 해서 아마 공단에서 붙인 것 같고요. 납부를 안 하셔서 제가 진행하지 못한 건이에요. 한파를 앞두고 단전과 단수로 골머리를 앓았던 전세 사기 피해자들. 이번에는 엘리베이터까지 운행을 중단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